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이지 즐거운 마음을 가져도 되는가 걱정되고 불안한 그런 아침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벌겋게 시간이 갈수록 더 벌겋게 물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사들에게 사상 검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번에 1차 검사장급에 대한 대학살에 이어서 차장급 부장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 인사를 하기 전에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팀,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서죠. 과거에는 검사장급만 인사검증을 했었는데 이제는 차장급, 부장검사급에까지 검증을 하면서 사상 문제에 대한 것을 따지듯 물어봤다고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팀은 최강욱 민변 출신 변호사 시절에 조국 아들의 인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기소 대상이 되는 인물이 그 밑에 휘하의 경찰 출신의 행정관들을 통해서 전화로 검사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공안검사 경력이 많은 어떤 검사는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과거 다뤘던 공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일종의 이 정권의 코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따져 묻는 비꼬는 식의 이런 질문들을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호남 출신의 검사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인사가 이동이 되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라는 호의적인 질문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이석기 망령, 제가 광화문 집회 연설에서 여러 차례 규정한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 첫 번째 폐륜 정권, 두 번째 반역 정권, 세 번째 깡통 정권, 네 번째 철거 전문 정권, 다섯 번째 삼농 정권, 농단, 농락, 농간. 그 중에서 두 번째 반역 정권에 드는 이 문재인의 뇌에서 걸어나온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의 연장선상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망령이 이석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정의당이 더 득세를 하게 된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이석기를 사면해야 된다라는 이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석기는 2015년 11월 9년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4년 넘게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에 명기한 이석기를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에 가세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어머니 김정숙, 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내란 선동 혐의로 감옥에 간 공산주의자 이석기를 석방을 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그 어머니의 아들이 2달 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떠났다가 다시 아주 슬그머니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이는 문재인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그 시절에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팀이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대학살을 통해서 수사지휘팀을 싹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슬그머니 컴백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연설을 했습니다. 선거 연설의 주제는 남북 평화 경제. 임종석이는 과거에 북한의 어떤 이 노동신문 또는 북한의 이 조선중앙방송 뭐 이런 것의 각종 저작물, 필름 뭐 이런 것들, 북한 작가의 이 작품들 이런 것들을 남한의 언론 매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 지불을 하는 저작권료 이 중개 사업을 했던 인물이 임종석입니다. 그런 임종석의 어머니는 이석기 석방 구명운동을 하고 이석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이석기의 유령의 힘을 받았는지 임종석이가 다시 컴백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는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빠진 서울 광진의뢰 임종석이를 출마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공안검사를 포함한 인사 대상자들에게 사상 검증을 하는 이 청와대의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어제 밤늦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실무팀과의 장시간 사실상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곤 이 부장검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면 보고를 했지만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내릴 때까지 이 수사팀의 검사들이 퇴근하지 아니하고 일단 대치 상황을 형성을 했는데 끝내 이성윤 지검장은 결재하지 아니하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결재를 받아서 최강욱이를 기소를 하는 이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강욱과 청와대의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최강욱이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없다. 최강욱이는 과거 변호사 시절에 실제적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조국의 아들이 와서 일을 했다, 인턴일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부부가 이 딸과 아들의 인턴이라든가 또는 논문 이런 스펙을 허위로 한 게 정경심이 허위로 작성한 스펙만 7건입니다. 자, 이런 전례에 비춰보자면 최강욱의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사팀에서 당시 최강욱의 변호사 사무실에 일했던 여직원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게 탐문을 한 결과 조국 아들이 일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조국과 정경심이가 자기 딸과 아들의 인턴 경력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깨문들 빼놓고는. 이석기 망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4월 총선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을 대폭 양보하면서 급진 좌파 정의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원내 교섭단체까지 늘려줄 작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임기 하반기 투쟁에서 일종의 사상 투쟁 전선의 최전선에 자신들 대신 제2중대 정의당을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이석기 석방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 개헌이라든가 완전히 이제 이 한미동맹과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를 위협을 해가면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개별 관광을 포함한 완벽한 북한에 대한 남북 간의 개별 소통
이 작업의 전선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서 대거 일종의 시뻘건 광풍을 임기 하반기에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 전조가 지금 이석기의 망령의 재림입니다. 감사합니다.